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오늘은 정치권으로 가야 해요. 예, 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 김남국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다가 당에 부담을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러나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탈당을 알렸습니다. 네.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 날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탈당은 뭐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감찰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이 징계인데 그렇죠. 당원 당규를 봤을 때 징계 절차가 개시된 다음에 탈당을 하게 되면 징계 회피 목적 탈당자라고 규정이 돼서 네. 5년간 복당이 안 돼요. 그건 이제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피하고 싶었을 거고 그래서 좀 일찍 이런 어떤 결단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감찰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의 탈당은 징계 회피 목적 탈당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논박이 좀 있어요. 어제 당내에서 안 그래도 의원총회에서 논박이 있었는데 그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게다가 어제 그 의원총회가 열린 게 원래는 돈봉투 사건 때문에 열었던 건데 여기서 김남국 의원 징계나 뭐 제명 이런 문제까지 다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거취론까지 나오게 되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곤란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 전에 결단한 것 같다라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의원총회 열리기 전에 네. 그냥 탈당을 해버리는. 네. 탈당하게 되면 당 차원의 조사 자체가 다 끝나게 되는 건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그렇다는 보도도 있고 네. 뭐 아니다 조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다 이런 보도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엇갈리냐면 조사는 끝났다라는 게 원래 지도부의 판단이었어요. 아니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그럼 무소속이 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 당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지도부의 애초 입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어제 오전에 브리핑할 때까지만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뭐 그 진상조사팀이나 윤리감찰 다 중단된다라는 취지였는데 그 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의총에서. 네, 뭐 꼼수 탈당 아니냐, 뭐 방탄 탈당이다. 당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총에서도 이렇게 커졌고요. 제가 어제 비명계 의원들 전화를 돌려보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당규에 19조 21조를 좀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찾아봤더니 윤리심판원 규정인데 탈당을 해도 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대목이 거기 있었더라고요. 탈당을 해도 조사는 계속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탈당 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예. 징계 절차라는 게 개시가 됐어야 한다. 예요. 여기서 또 걸리는군요. 네. 그러면은 감찰 지시 내리고 준비하는 과정은 징계 절차에 돌입한 걸로 봐야 될 건가 안 봐야 될 건가 또 여기서 유권 해석들이 있겠군요. 그걸로 어제 이견이 생겼고 의원총회에서도 해석 논쟁이 한참 동안 나왔습니다. 예. 결국 총회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조금 원칙적으로만 결의를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애매하네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 조사를 하겠다. 근데 이게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미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자료를 내주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진상조사팀 조사 때도 김남국 의원 본인이 핵심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전자지갑에 거래 내역 같은 게 나와야 뭐가 될 텐데 그거 제출 안 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정말 실효적인 조사가 될지 이건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전격 탈당을 하면서 상황이 민주당은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뭐 최악의 꼬리 자르기 탈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여당은 물론 뭐 야당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좀 당원 당규를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예. 일단은 지금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탈당기를 어제 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규에 따르면은 접수 2일 내에 해당 당원의 명부에서 말소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당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보통은 뭐 접수하자마자 바로바로 이제 하는 거는 사실은 당이 그러면 꼬리 자르기에 지도부가 지금 동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당원의 가능성이 있고요. 요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가 탈당한 경우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 논란이죠. 조사만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이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제32조 비상징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읽어드릴게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하게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윤리심판은 조사가 끝나지 않도록 너무 명백한 거예요. 이해충돌 이를테면은 뭐 품위유지 위반 이러면은 바로 징계를 할 수 있고요. 당 대표가. 그거는 오늘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지금 오전에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상조사도 만약에 지금 당원이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예, 예. 않았고 예. 뭐 지금 뭐 윤리심판은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아직 지금 전혀 아닌 상태에서 탈당했는데도 탈당이 완전 처리가 된 게 아니라면 당대표가 직권으로 징계할 수도 있다? 직권,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는 열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열리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아직 지금 처리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틀 이내에 처리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의지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이 했고 7인의 멤버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탈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야 탈당하지 마. 이거 끝까지 조사 받아. 이게 당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접근이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고. 잠시만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해석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원 당규상 탈당계를 받는 순간, 그러니까 아예 안 받습니다 이런 모르는데 탈당계가 접수되는 순간 탈당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해석이 있고 지금 김준일 에디터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계는 받았어도 처리하는 과정에는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또 해석이 있는데 이게 여러 당원 당규에 일단 그런 규정이 있어요. 탈당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네. 당원 자격이 소멸한다.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원이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있고 그래서 징계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예. 탈당 신고서가 접수된 뒤에 당이 이틀 안에 그거를 최종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틀의 시간은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한 예. 거군요. 잠시 후에 그러면 박용진 의원이 나오시니까 박용진 의원한테 지금 어떻게 김남국 의원은 무소속인 건지 아닌 건지 혹은 탈당계를 접수했어도 당에서 말소할 수 있는 건지 제명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용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이런 거를 하나도 안 냈다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아예 이거를 회피하겠다라는 건데 이러면은 민주당이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제명하겠다 이거 안 내면은 이 정도 압박은 있어야지 이게 좀 이게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품위유지나 이해충돌로 하면 제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압박도 뭐 실제 제명 절차를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 안 내면 하겠다는 정도의 액션은 있어야지 이게 사람들이 납득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당대표 측근 감싸주기 정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의총이 비공개 의총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잠시 후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고 또 오늘 뉴스닥 김근식, 현근택 두 분과 함께 이 부분에 토론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윤 대통령 장모 불송치. 예,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사업 특혜 의혹 경찰이 1년 반 수사했는데 불송치로 끝이 났어요. 네, 장모 최은순 씨가요. 개발 사업 시행 전에 대표직을 내려놨고 이후에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 설명을 좀 짧게 드리면 개발 사업 여기를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 회사가 맡았었어요. 그 사업의 결과에 수익이 한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개발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즈음에 그 검찰 여주지청장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양평 같은 경우는 여주지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대선 기간에 좀 계속 있었고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들어갔고 경찰이 수사하다가 최근에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예. 쟁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개발 부담금을 안 내고 사업 기간을 늘려줬다. 요 의혹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째 개발 부담금 부분이 이게 이제 대장동 얘기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거는 좀 비슷한 건데 시행사가 개발이익 25%를 지자체에 내도록 돼 있거든요. 예. 법적으로. 근데 공흥지구는 시행사가 이의 신청을 낸 게 받아들여져 갖고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요걸로 이번에 처남 이제 정확히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그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송치가 됐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업 기간을 소급 적용했다는 건데 원래 이제 허가받은 기간이 지나면 그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공사 중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여기는 그냥 인가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준공되기 직전에 양평군이 알아서 사업 기간을 늘려줬어요. 신청도 네. 안 했는데
그리고 앞에 한 1년 반 정도가 이미 지나 있었는데 그건 소급 적용이 돼버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경찰은 이번에 공무원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처리한 거다. 자기들 과실 드러날까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의혹이 지자체랑 시행사 간의 유착이었냐 아니냐였는데 경찰은 유착이 없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처남이 그러면 위조 서류로 공사에 부풀렸다는 혐의로 송치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개발 부담금을 산정하기 전에 위조 서류를 그러니까 그 서류를 위조해서 이 영향을 끼쳤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경찰 판단은 위조한 건 맞다. 그런데 이 그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출된 거여서 어떤 그 비용을 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은 복잡하네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ESIND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하는데 시행사예요. 그래서 예. 여기로 지금 한 800억 정도 매출액을 올린 걸로 아는데 이거를 최은순 씨, 장모인 최은순 씨가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발 부담금 지자체 돈을 그러니까 시행사가 벌면은 내야 되는데 우리 비용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세금 못 내겠어라고 하면서 이 위조를 한 거예요. 번 돈보다 예. 나간 돈이 더 많아요. 예, 이러면 세금 그래서 안 내니까. 안 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내긴 냈어요. 이제 대선 기간 중에. 이게 예.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 위조를 한 시점에 장모 최은순 씨는 원래 처음에 대표이사였지만 대표를 내려왔고 예. 처남,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대표였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았고 오빠는 예, 그리고 이제 처벌은 아니고 이제 송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사내 이사였는데 이 회사에 이거하고 관련이 없다고 해서 불송치. 장모 최은순 씨도 대표가 그 당시에는 아니었으니까 내려놨으니까 불송치.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정리가 되는군요.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다 무죄 나거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장고증명서 위조가 있거든요. 이게 5월 12일에 갑자기 항소심 2심이 지금 갑자기 돌연 연기가 됐는데 1심에서는 징역 1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요게 연기가 됐느냐. 법원에서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의문이고 지난해 12월에 있었죠. 요양병원 불법 개설 의혹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징역 3년 받았는데 2심 무죄, 3심에서도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입증을 못했다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가족들이 다 무죄를 줄줄이 받고 있으니 이게 합법적이냐 이게 이제 상식적이냐 공정하냐 이런 의문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요 이야기 역시 오늘 뉴스닥의 주제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김근식, 현근택 두 분의 토론 듣고 판단하시죠. 세 번째로 갑니다. 간호법 거부권 수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여권 인사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게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이 물어봐도 뭐 그런 대답들이 돌아온다고 해요.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랑 정부가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 열어서 대통령한테 거부권 건의했고요.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예. 내일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거부권,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2요구권이라고 하죠. 예. 요거를 의결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의협에서 그리고 간호조무사 단체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반대로 간호협회에서 단체 행동에 나설 걸로 보여요. 원래 간호협회에서는 우리는 의사 집단처럼 그렇게 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막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그 PA 있잖아요. 그 PA 간호사 진료할 때 옆에서 보조 인력 이렇게 뭐 지원해주는 그런 인력들. 네. PA. 그 PA 간호사들은 업무 중단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대선 때 공약이었던 거 아니냐, 간호사들 앞에서 공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공약집 어디에도 이 공약은 없다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공약집에는 없었는데 그 공약 위키 윤석열 위키라고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뭐 지금은 홈페이지가 없어졌지만은 있었고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대선 후보가 여러분들의 의견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를 공약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의견이 갈리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사실은 국회에서 조금 더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꽉 막힌 정국이라서 이거를 개정을 서로 좀 이득이 된다. 우리 뭐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호조무사들의 의견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서 일부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워낙 이제 직역 간의 충돌 이해가 첨예한 문제인데 이런 거 조정하라고 있는 게 정치인데 이게 지금 조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이쪽에 파업했다 저쪽에 파업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거부권 쓴 이후에 어떻게 조율해 줄지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